안녕하십니까, 초당입니다. 오늘은 영상 수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세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뭐 수십 년 동안 취해왔던 수면 자세로는 내 몸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유익하게 작용하는 게 되는 환경, 그 환경을 바로 이 등에다가 이 베개를 고임으로써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베개는 보통 이제 두 개를 위로 포개서 이렇게 이제 높은 등 베개를 아래 위치를 하고 낮은 등 베개를 어슷하게 위로 포개서 경추가 여기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자세를 잡으시면 되고,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의 높이가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하여 보시고, 이게 좀 버겁다 싶으면은 낮은 거를 하나 내려놓고 높은 등백에 하나만을 사용을 하시고, 높은 등백에 요것조차도 좀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예, 이 높이 정도로도 내 몸의 전신이 십자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버거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낮은 등베개를 하나만 등에 고이시고 자세를 잡으시면 되세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이 자세에 편안해지시면은 높은 등 베개로 바꿔주시고, 높은 등 베개로도 이제 뭐 너무 여유롭고 편안하다 하면은 그때에 두 개를 위로 포개서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최대한 전신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이 자세를 일단 이제 취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 몸에 환경이 조성이 돼요. 첫 번째는 이 가슴 갈비뼈 부위가 스트레칭이 쫙 펴지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그 다음에 복부가 이 갈비뼈 아래쪽이 이렇게 들리면서 갈비뼈 아래쪽이 들리면서 복부는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과식이나 이런 것으로 위장이 횡격막 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밀착되신 분들, 이거는 이제 폐호흡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요 갈비뼈가 들어짐으로써 물리적으로 위장이 천천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또한 이제 우리 내장기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과 소장 역시 아래로 이렇게 가지런히 내려가서 하복부로 정리가 되는 그런 정도로 내장 관리가 된다. 그래서 평소에 좀 배가 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특히 요 배 복부 부위에
복부 부위에 내장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지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추가 이제 머리를 이제 뒤로 젖혀지면서 경추 7개가 C자형 커브가 이루어지고, C자형 커브가 이루어지면서 일곱 개의 경추가 유연하게 늘어난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직립보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서 활동을 하고 앉아서 활동을 하거나 잠잘 때 외에는 다 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면할 때도 베개를 이렇게 머리에다 베버리니까 이게 그 앞으로 이 그 기도의 역방향으로 꺾이면서 그 수면 중에 공기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젖히시게 되면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경추 일곱 개의 경추가 이제 서서히 늘어나게 돼요. 예, 굉장히 이 늘어나는 길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 쭉쭉쭉쭉 늘어난다. 눌려있던 것이 천천히 이렇게 펴지면서 경추뼈와 경추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꽉 눌려가지고 목 디스크나 뭐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디스크가 터져버리면은 신경을 눌러서 양쪽 팔 쪽으로 목 디스크에 의한 방사통이 오게 되는 그로 작용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젖혀주시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제 회복이 서서히 원상 회복이 된다. 예. 그래서 경추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리기 때문에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장보다 뇌의 위치가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뇌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나이 들수록 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각종 치매도 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뇌의 위치가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매우 좋아진다. 뇌뿐만 아니라 이 얼굴 전체의 순환이 왕성하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있다. 이쪽 물론 전신에 다 뭐 혈액이 필요하지만 특히 수면 중에는 이 뇌를 포함한 이 그 두개골 쪽에 얼굴 이쪽으로 순환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뇌 머리를 이렇게 젖혀주는 이 환경이 내 몸에 유익한 환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의 위치는, 자, 기본 자세는 그냥 그 양쪽으로 편안하게 늘어뜨린 형태로 수면을 취하는 게 기본 자세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자세로 계속 있으면은 이것이 취하지 않던 자세이기 때문에 어깨 쪽에 순환이 눌려서 일시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의 위치는 요 자세가 기본 자세이고,
여기에서 양팔을 만세해가지고, 만세해서, 머리 위로 해서, 이게 손가락으로 깍지를 껴주는, 당분간은 깍지를 껴주는 자세. 이 자세가, 응용 자세인데, 굉장히 내 몸에 유익한 자세다. 이 양팔을 만세해서 깍지는 끼게 되면은, 양쪽 옆구리 쪽과 전면 근육, 그 다음에 저쪽 그 측면 근육, 이 전신이 다, 최대한 스트레칭이에요, 최대한. 스트레칭 폭이 최대로, 높아진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수면을 취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굉장히 유익한 자세로 자세가 된다. 그런 정도로 자꾸 습관을 들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기본 자세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혀의 위치, 혀의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세 환경을 만들어 줄 때 혀를 어떻게 두어야 하느냐. 지금 좀 전에 팔의 위치를 설명을 드렸죠. 팔은 뭐 편안하게 하거나 만세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건 자유자재로 팔은 몸은 가만히 있는데 팔은 자유자재로 하는 게 좋으세요. 이쪽으로 했다 저쪽 변화를 주는 게 좋고, 가장 좋은 자세는 만세해서 깍지를 껴주는 게 좋다. 당분간은. 예. 그리고 혀 역시도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참고표를 해주셔야 돼요. 참고표. 혀를 어떻게 두어야 되냐? 자, 여기 이제 뭐 그 이미지를 하나 이제 불러왔는데, 이게 이제 입의 구조죠. 입의 구조. 자, 이 혀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요 상태의 혀를 그대로 위로 올려서 입천장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입천장에. 그대로 이 바닥을 입천장 바닥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혀 끝이 앞니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게 돼요. 중간 정도. 그래서 척 붙여주는 게 좋다. 척 붙여주는 게, 내 몸에 매우 유익한 환경이다. 예.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웹 검색 결과입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혀는 이렇게 항상 붙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혀를 붙여주는 것은 명상 수면, 그러니까 명상 수면을 취할 때는 당연히 붙여주셔야 되고, 명상 수면을 취할 때는 당연히 붙여주시는 게 정상인 거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습관이 잘 안 돼서 혀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떨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붙여주고, 또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 혀는 항상 여기에 붙어 있게 돼요. 입천장. 내가 말하거나 특별한 뭐 음식물을 섭취를 하거나 할 때를 제외하고, 내가 이미 입이 다물어져 있을 때는 항상 여기 입천장에 붙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좋은 상태다. 혀는 항상 입천장에 붙여주는 게 좋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것은 습관을 들으시면 좋아요. 혀는 입천장에 붙여줘라.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도 혀는 입천장에 붙여주는 게 좋다. 매우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혀의 위치는 명상 수면 중에는 꼭 위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명상 수면에 들어가시면 된다. 예, 예.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명상 수면을 이제 취하시게 되면은, 음, 이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어느 순간 혀 붙여져 있는 혀가, 이 입이 있죠, 이렇게 입이. 지금 이미지상에는 이 혀가 아래로 붙어 있는 상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명상 수면을 하거나 평소에 항상 위로 붙여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명상 수면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혀가 입의 중앙에 꼿꼿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혀가 중앙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경험하시게 된다. 이 상태. 이렇게 혀가 중앙에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뇌로, 그러니까 심장에서 뇌와 얼굴 두개골 쪽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좋아지는 상태이고,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이 되는 환경이 되게 되면은 전신의 순환이 좋아지게 돼요. 순환. 특히 밤에는 이 순환이 좋아야지 내 몸에 하루 동안에 체적된 그 노폐물,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 공급들 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막힌 것은 뚫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치유 작업을 내 몸이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첫 번째는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옆으로 구부리고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이렇게 되면은 순환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자되 머리를 젖혀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팔과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꼿꼿하게 쓴다는 얘기는 이 혀 쪽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혈액순환이 왕성해졌다. 자, 우리 몸은 어느 부위건 간에 혈액이 가지 못하면, 혈액과 그 다음에 림프 체액이라고 이 두 가지 혈액이 있어요. 우리 몸은 혈액과 림프 체액,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혈액이 있는데, 이 혈액과 림프 체액이 가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부위건 그 부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액과 림프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중앙에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게 되는 현상, 이 현상을 바로 상작교라고 표현을 해요. 상작교. 옛 도가 수련에 보면은 이런 상작교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이것은 옛 분들이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현대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혀 쪽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목에 혀도 발기한다라고 제목을 다른 거예요. 혀도 발기를 해요. 이 상태가 바로 발기를 한 상태다. 비교해서 우리 몸에 또 하나 발기가 되는 곳이 있죠. 남자들의 성기, 음경도 발기를 해요. 발기를. 자, 이 음경이 발기하는 시기는 밤새 안정적으로 천천히 순환하던 혈액이 밤에 안정적으로
천천히 순환해서 내 몸을 치유를 해 가던 혈액이 아침에 햇빛을 받고 나의 뇌 중뇌에서 송가체에서 햇빛을 감지를 하고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내 몸에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면은 내 몸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천천히 흐르던 혈액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활동에 맞는 각성 상태로 바뀌게 되고, 각성 상태로 바뀌게 되는 순간 순환이 빨라진다. 혈액 순환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 성기 쪽으로 가던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성기 역시도 이 그 순환이 좋아되면 이렇게 아침에 발기를 하게 된다. 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혈액 순환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근육 중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중에 혈관과 림프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근육은 무엇인가 만약에 묻는다면은 바로 이 성기와 바로 이 혀가 되는 거예요. 이 혀와 성기에는 근육인데 이게 둘 다 근육인데 근육 중에서 그 면적 대비 혈관과 림프혈관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이 성기와 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혀가 발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기 역시도 발기를 하게 된다. 성기 역시도 발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혀가 발기하는 것을 상작교라고, 옛 도가 그 선인들은 상작교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 섬기 음경이 발기하는 것을 바로 하작교라고 표현을 해요. 하작교. 상작교, 하작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몸의 순환이 왕성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이제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나누어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수의근과 불수의근. 이 수의근이라고 하면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이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뭐 뼈를 골격에 붙어 있는 그 근육들은 대체적으로 수의근이 많은 편에 해당이 돼요. 뭐 팔이나 다리나 이런 쪽은 대체적으로 다 수의근, 뭐 옆구리, 뭐 이런 쪽은 다 이제 뼈가 이제 척추뼈도 이렇게 이제 뭐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의근이라 하고,
불수의근이라고 하면은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심장을 이루는 심장 근육. 이런 것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몸이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장 근육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위장 근육, 대장, 소장 근육. 내가 위장을 뭐 오므렸다 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상황에 따라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위장이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이제 소화를 시킨 이제 분해를 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대장과 소장 역시도 연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연동 운동도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대장을 뭐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혀는 특수하게도 지금 얘기하는 혀는 수의근이면서 수의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면서 불수의근이기도 하다. 두 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이 바로 혀예요. 내가 말을 하거나 뭐 어쩌고 뭐 할 때 또 뭐 할 때는 내 맘대로 그냥 뭐 혀를 내놨다 뭐 넣었다가 뭐 맘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이게 그 음식이 내 맘대로 내 의지를 넣으면 안 돼요. 음식물을 그 섞어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 내가 의식을 넣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혀의 특성이, 혀라는 것이 그 기능이 있죠. 혀의 기능은 첫 번째는 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죠. 예. 이 혀의 그 각 부위별로 맛을 감지하는 유두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점막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맛이나 쓴맛이나 짠맛이나 뭐 떫은 맛, 뭐 여러 가지 맛을 여기서 감지를 해서 우리 뇌의 중뇌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중뇌에서 이것은 짠맛이구나, 이것은 단맛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 판단을 해서 씹어서 삼키거나 아니면은 뱉어내거나 하는 기능을, 첫 번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 기능이 있죠. 소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소리 조절. 자, 이 맛을 감지하고 씹는 행위를 할 때는 불수의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수의근. 여기에다가 의식을 넣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내 혀를 내가 씹을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할 때는 불수의근의 의식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하거나 소리를 할 때도 혀가 없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내려가 없어요. 이때 역시도 불수의근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낼 때, 자, 우리 그래,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하시면서 내 혀의 위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요 글자마다 혀의 위치가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것은 내가 기억이라는 것을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죠? 니은 할 때 혀의 위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이거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이 수많은 단어들을 할 때 다 뭐 초당, 명상, TV 할 때 이 혀의 위치가 초자를 발음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초자를 발음을 할 때 나의 혀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내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서 위치해서 초자를 발음을 할 때는 알아서 그 초자가 발음될 수 있는 위치로 순식간에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초당, 명상, TV. 혀도 발기한다. 아주 순간순간 이 그 혀의 위치가 변화가 된다.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몸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그 정보로 불수의근이라는 걸 표현할 때 혀의 위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몸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것은 혀는 특이하게 수의근이면서 불수의근에 해당하는 아주 특수한 근육에 해당해요. 네, 그 중요하죠. 맛을 감지하고 소리를 조절을 해요. 소리를 조절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기 계통의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죠. 맛과 소리, 소화를 담당을 해요. 소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여기에서 잘게 부숴주는 역할. 그 잘게 부숴주는 역할은 이빨이 하고 있지만 음식물을 잘 섞어 주어야만이 골고루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차 분해를 해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잘 분해를 해서 위장으로 보내주고 위장으로 보내준 음식물이 위장에서 2차로 분해를 해요. 위산에 의해서 2차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보내서 3차로 분해를 한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로 분자 단위로 분해를 하여야만이 바로 내 몸에 그러니까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분자 단위로 분해를 해서 인슐린이라는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싣고 내 몸의 세포에 전달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혀의 역할이에요. 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맛과 소리와 소화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다. 혀가 없으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혀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또 다른 특수한 기능들이 있긴 하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뭐, 그, 뽀뽀도 하고, 뭐, 이제 하니까, 그럴 때 용도로 사용하고, 하여튼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혀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참고로, 이 수의근과 불수의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 몸 전신에 있는 근육 중에 아주 특수하게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우리 혀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의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 수의근 이 수의근이라는 거 아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 그런데 이 수의근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이 수의근을 컨트롤을 내 몸이 필요로 하면은 내 몸이 스스로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컨트롤.
컨트롤. 몸이 필요로 하면은 수의근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중요해요.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지만 내 마음대로 의식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역시 컨트롤이 가능한 거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 입 주변에 이제 가까운 예로 들으면은 이 입 주변에 이제 입술이 있어요. 입술. 이렇게 입술이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있죠. 이 보통은 이제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우리 몸은 인맥과 동맥이라는 그 혈액의 흐름, 그러니까 동맥은 뇌척수 순환계를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인맥은 림프 정화계를 인맥이라고 해요. 옛분들은 이것을 임동맥이라고 표현을 했고,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맥은 림프 정화계, 발끝에서 쇄골 그다음에 후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림프 정화계, 내 몸을 정화하는 순환계에게 이걸 인맥이 이게 인맥이 이게 인맥이고, 그다음에 동맥은 이 뇌를 순환해서 척추표를 타고 꼬리뼈까지 연결돼서 순환하는 혈액, 이것을 뇌척수 순환계, 다시 말로 옛말로 얘기하면 동맥이에요. 이게 동맥. 자, 근데 이게 이제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전신에 이거 말고도 많은 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을 해요.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미세 전기가 이렇게 미세 전기를 띠고 있다. 우리 미세 전기가 운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동맥은 동맥을 예를 들어 플러스 전기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플러스 전기. 인맥은 마이너스 전기. 자, 이 플러스 동맥과 인맥, 이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는 부위가 이 입을 중심으로 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부위. 그래서 이 명상수면을 취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스파크. 입술에서 파르르르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 미세 전기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서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요 입술 부분이 요거 수의근이죠. 요거 내 맘대로 움직여요. 이 입술 부분은 오므렸다가 폈다가 뭐 벌렸다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수의근에 해당이 돼요. 그죠? 예. 수의근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명상 수면을 진행하고 내 몸의 순환이 좋아지다 보면은 수면 중에 이 입술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입술을 오므리려 할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심하게 오그러들이는, 이게 붕어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붕어입.
입을 입을 입이 심하게 오고 오므려지는 현상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술이 심하게 오그려서 마치 오므려지는 스트레칭을, 입술 자체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은, 스트레칭, 기지개를 쫙 폈다가 아주 오므려지는 것,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예, 예.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의근이지만 내 몸이 필요로 할 때 이 입술에 그 분포되어 있는 혈관과 림프 혈관이 혹여라도 막혀 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뚫어주기 위해서 내 몸은 그렇게 아주 심하게 오므러드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입술의 자체의 순환을 좋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옛 그 경전에는 자발동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발동공.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알아서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근육의 근육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걸 자발동공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내 몸이 알아서 잘 지금 좋은 형태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아까 얘기했던 혀가 곳곳이 쓰는, 혀가 발기하는 그런 현상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입술이 심하게 붕어입처럼 오므라드는 현상도 경험하실 수가 있다. 내 몸이 순환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 덜 풀려 있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내 몸이 알아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음, 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죠. 평소에 혀의 위치는 명상 수면 중에는 당연히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는 게 좋다. 입천장에 찰싹 붙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역시 내가 음식물을 먹거나 말을 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요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자체만, 혀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을 한다. 예, 내 몸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혀를 붙여주시는 게 좋다. 입을 그냥 벌리고 다니는 건 최고로 안 좋은 거예요. 입을 항상 다물고, 그리고 혀는 입천장에 붙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고, 명상 수면 중에는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거나 혀를 붙였던 것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붙여주고, 입이 벌려졌다 싶으면 다시 닫아주고, 이거를 한 2주 이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은 전면 근육이 다 스트레칭이 되면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오므라 들어가지고 길이가 이만큼 짧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등 베개를 고여서 십자로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이 늘어나게 되면 잡아 당겨. 그럼 아래턱을 잡아 당기죠. 아래턱. 입을 닫고 있는데 자꾸 당기니까 입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입이 열렸다 싶으면 의식적으로 닫고, 또 열렸다 싶으면 의식 닫고, 닫아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내 입은 닫혀져 있다. 닫혀져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명상 수면 중에 혀가 발기하는 현상, 상작교를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내 몸에 지금 현재 순환이 점점 좋아해서 유익하게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작교야 뭐 당연히 뭐 이거 평소에 뭐 젊었을 때 말고 나이 좀 드시게 되면은 이제 발기도 잘 안 되는 하작교 잘 안 일어나는 분이 많죠. 예. 이거 역시도 명상 수면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20대 때 발기 상태, 20대 때 발기 상태를 유지하시게 돼요. 내 몸은 어느 부위건 말씀드렸죠. 예, 혈액과 림프 체액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왕성하게 순환이 되어지는 게 좋다. 왕성하게 순환이 되어지는 게 좋다. 예. 뭐 여기 꼭 막혀, 여기 다 막혀 있고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만큼 혈액이 가야 되는 것을 요만큼까지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못 가면 못 가는 데는 뭐 죽을 지경이죠. 자, 이렇게 못 가는 부위들을 어떤 것이 해결해 주느냐? 바로 알코올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 중에 외부의 물질 중에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혈액이 못 가던 부위가 순식간에 다 풀려버리는 역할을 한다, 알코올이. 그래서 평소에 요만큼 돌던 것이 갑자기 전신에 다 뭐 그냥 순환이 순식간에 그 알코올 기운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게 가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좋지만 이게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더 뭉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혈액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알코올이고, 이것을 평소에 내가 이 수면 스트레칭, 명상 수면을 통해서 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가서 전체가 평온하게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쪼록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